5월 2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더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 통곡하며 성의 거리로 나갔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계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그들 대부분이 베옷 차림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니 왕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내 베옷을 벗도록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를 시중되도록 붙여준 왕궁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에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왕의 문 앞 성읍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했다. 그는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씨 금고에 예치하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해주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계시되 왕의 공문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그것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하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그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께서 금호를 내밀 때에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4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떠나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했다. 5장. 사후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련실이 있는 왕궁 안뜰에 들어섰다. 그때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왕은 반가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드리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 식사를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왕의 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본체 많지 않은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던 일이며 최고의 직에 오른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만은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요,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우리 셋뿐이었소. 왕비는 내일 저녁 식사에도 나를 초대했다고. 그런데 왕의 문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단 말이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 24m의 교수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왕께 구하여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는 명령을 받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즐거이 왕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교수대를 세우게 했다.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드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 그들은 문 입구를 지키는 왕궁 내시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야 했느냐? 시중되던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기 뜰에 누구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서던 참이었다. 왕의 시종들이 말했다. 하만이 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게 하여라. 왕이 말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로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그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이끌어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그 앞에서 선포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그 후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더없이 분해서 얼굴이 가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모두 말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똑똑한 친구와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당신의 부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승산이 없으니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 식사 장소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